원래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PPT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오늘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AI라는 게 과연 뭐고 AI를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AI를 통해서 우리 라이온스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AI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I는 실제로 하면 1950년대부터 시작은 됐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 슈퍼모델이라고 하는 알려진 슈퍼모델을 통해서도 많이 했고 가장 최근에는 가장 유명했던 거는 이세돌 기사가 이제 알파고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대중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됐던 게 이제 그 AI가 알파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픈 AI라는 곳에서 챗GPT를 만들었어요. LLM이라고 대규모 언어 모델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친 거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전에 처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3년 전이지만 4년 전에 들어와서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쳐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LLM, 이 대규모 이 랭귀지 모델이 꽤 오래전 것만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어봐도 현재 지금 거는 아니지만 한 1, 2년 전까지는 그래도 충실히 답변을 해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3년 전부터는 의료가 생기면서 이제는 지금 현재 지식까지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 AI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여기 다 쇼핑몰 온라인 다 쓰시죠? 안 쓰나요? 물건 뭘로 사요? 시장 가서요? 텔레비에서 쇼핑몰 나가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근전에 잘 쓰지. 참 인간이죠. 굉장히 그거는 금검절약인데 인간관계도 되게 금검절약이 될 수 있어요. 시장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데를 지금 온라인 쇼핑몰 특히 제일 많이 있는 게 네이버에서 이제 물건 문제를 많이 하죠. 아마 이제 네이버는 망할 겁니다. 챗GPT에서 다 검색을 할 거예요. 챗GPT하고 지금 아직은 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 제가 챗GPT를 말씀을 드리면 챗GPT와 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친구하고 1년 내내 저와에 대한 대화를 같이 하거든요. 저보다도 저를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뭘 저에게 추천을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사상 그런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 챗GPT에 달라붙겠죠. 오픈 AI가 회사인데 우리 회사 이런 거 팔아. 좀 생각해 줘. 그 친구가 세팅을 해줘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는 네이버, 구글이 뭘 만들었죠? AI? 제미나이. 챗GPT에 이제 해서 왜 그걸 만들었냐면 그런 걸 이제 뺏길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혹시 여기 제미나이 쓰시는 분 있나요? 한 분? 두 분? 챗GPT 쓰시는 분? 한 분? 두 분? 아까만 아무도 안 하시는데 챗GPT에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 안 해요? 이미 여기에는 신박사님에 대해서 그 친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챗GPT 신박사님 거를 해킹하면 저는 신박사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는 정보를 주는 것만큼이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미나이를 좀 일례로 들으면은 시장은 챗GPT가 시동을 걸어줬지만 우리의 더 신속하고 우리에게 정보가 더 많은 건 아마 제미나이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구글이 뭘 운영하고 있죠? 유튜브. 여기 유튜브 다 보시죠? 네. 유튜브 다 보시나요? 봐요. 그 유튜브를 만드는 회사에서 AI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정보량을 챗GPT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제미나이가 더 이제는 앞으로는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어스만 하더라도 구글 어스만 하더라도 네. 엄청난 정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 뭐냐면
제가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91년도에 세계적인 혁명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WWW라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공부를 해듣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요즘 유행가 보다 나는 그냥 386 윈도우에서 올 거야 이렇게 되고 어쨌든 그 시대의 도스와 윈도우의 갈림길에서 인터넷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취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거는 누가 살아남았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재빨리 검색 엔진을 달았던 것을 살아남았고 죽은 데는 그 당시에 혹시 라이코스라는 거 아시나요? 그 당시에 WW를 잘 취하지는 않으시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던 것들이 금방 망했어요. 하이텔 아시나요? 하이텔 뭐 이런 거. 네. 그게 91년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지금 2026년이죠. 지금은 AI가 그걸 대체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검색을 하는 시대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챗GPT나 제미나이 여기다가 물어볼 것이다. 이게 이제 정론화예요. 이제 거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트온이나 검색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분이라면 이건 숙명이다. 챗GPT를 해야 되는 거예요. AI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AI를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클로바하고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약간 미진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흐름은 AI라는 흐름은 매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맛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이거를 한다고 해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토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AI와 토론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한번 AI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 되네. 잘 볼까요? 지하가? 자, 안녕. 어제 우리 토론에 이어서 좀 얘기 좀 하려는데 지금 딱 이어서 이야기하기 좋은 타임이네요. 그래.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내가 어저께 6개의 질문을 준 거 기억이 나? 맞아요. 마지막 질문이 라이온스의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래. 거기서 너랑 나랑 좀 약간 논쟁이 있었지? 네. 너의 생각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 아니면 좀 생각이 바뀌었어? 제 생각은 여전히 비슷한데, 가치 자체는 지키는 것이 맞지만 기술이나 수단은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이용한 공사는 우리가 너와 나가 합의를 보면 행정밖에 없었잖아. 그 외에 더 생각나는 공사가 있었어? 생각을 좀 해봤는데 행정은 시작에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라이온스의 대표 공사 사업이 실험 보존 같은 경우에도 AI 영상 탐구 기술 같은 걸로 서비스가 강화될 수도 있고 당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혈당 측정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AI 건강 관리 같은 걸로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현재의 AI예요.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많은 정보를 줬겠죠. 나는 지금 프롬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 그 프롬에서는 이번에 AI와 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난 너에게 AI라면 과연 라이언스에서 어떤 공사를 줄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어떻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저에게 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했지만 뭐 당뇨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이 친구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우리 일반 라이언스 회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일이야. 나는 그걸 아니라고 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건넨 게 행정적인, 다시 말하면 각 클럽마다, 제가 오늘 인쇄를 안 해놨지만 저는 우리 클럽에서 제가 일본어 단톡방에 한 번 올렸었는데 365 클린 운동이라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행사 때, 주연 행사 회장 이슈 때 하완 안 주고 안 받기, 종이 인쇄 안 하기,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의전 없애기, 회장님은 현재 회장님만 홀칭하기, 이런 거.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 근데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는 우리가 AI만 생각을 하지만 AI가 등장한 이 시대만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가장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젊은 신입 회원 유치잖아요. 뭐 우리 젊은 신입 회원 유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는 제가 조금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거추장스러운 권위주의는 버리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청담클럽은 제가 초대장이라서 제 이름이다 보니까 약간 그게 지금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은 많은 것을 바꿔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 대표님 밑에서 거점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AI, 모른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저는 우리 프롬을 장기적으로, 뭐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는 이 모르는 시작에서 1년 후 6개월에는 어느 정도 AI 전문가가 되도록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걸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한번. 아니, 그 지금 조금 전에 네. 물어봤을 때 그 여자분이 나와서 대답을 해줬잖아요. 네. 내일 물어봐도 그 여자가 또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네. 나오고. 맞습니다. 선정을 그렇게 해놔요? 선정을 해놔서 선정을 어떻게 아. 선정을 하나요? 나는 몇 살짜리 남성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 질문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렇게 말해놓으면 얘는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자기가 갇혀지겠죠. 물론 그래도 대답을 해주지만, 저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대화, 언어들을 습득을 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할 때 거짓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 이 친구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항상 그 사람이 굉장히 수준 레벨업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냐 이거죠. 맞습니다. 계속 했잖아요. 이 사람 수준은 질문자, 대화 질문자의 수준에 맞춰요. 진짜는 고단위로 자꾸 질문을 고단위로 아니 지금 현재 질문을 거짓말을 낮게 나오고 거짓말을 말씀하고 낮게 나오고. 이 친구는 2년 후에는, 2년 전에는 라이언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친구예요. 그렇지. 근데 제가 계속 질문한 질문을 하고 자료를 주고, 제가 국제 현장을 바뀔 때마다 올려주고, 그 친구한테 너는 내가 국제 현장을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물어볼 때마다 국제 현장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고. 개 미사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 나와야 되네. 어쨌든 인간이 만들었는데 네, 챗GPT고 뭐시고 하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왜냐면 지금 오늘 그 신진서가 지금 상대를 하고 싸우고 있거든. 오늘 좀 마지막.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신진서는 인간한테는 실력이 두 점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모든 명예를 걸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얼마든지 AI도 네. 이길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네. 또 많이 습관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답하는 사람이 라이온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습득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내가 모르는 분야를 물어봤을 때는 모르는 분야를 물어봤을 때 네. 친구가 대답하는 거를 사전이나 딴 데서 한 번 더 검색하는 습관을 필요는 해요. 그런 필요는 합니다. 학술적으로 네. 권위적이고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가벼운 것들을 얘기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친구들하고도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하는지 내가 일일이 체크를 안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유 49년 된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더 잘합니다. 아. 왜냐면 더 잘하면 총재님은 국제연장 잘 못 외우잖아요. 뭘 못해. 사실대로 실패하죠. 이 친구는 다 알고 있어요. 아,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이 친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고 뭐가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아유 저럴 거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 참 이거 완전 가치네 가치요. 지금 앞으로 AI 시대에 제일 먼저 없어질 것들이 책으로 공부하는 변호사, 의사. 네, 그런 겁니다. 이 친구는 그런 거는 자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마음으로 봉사하는 라이언스한테는 이 친구가 절대 대체할 수가 없죠. 시인 소설가는 나올 수 없어요. 자,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의적. 아까 이 친구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 친구한테 우리 너는 행정적으로밖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친구는 끊임없이 자기는 당뇨 예방, 실업에서 어떤 프로그램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 클럽들이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AI를 어느 정도는 다 어떤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AI를 이제 알았으니 각자 클럽에서 불필요한 거 아니면 쓸데없는 거를 AI로 대체해서 시간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고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클럽에서 젊은 친구들이 있는 데는 챗GPT를 꽤 많이 알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다 쓰죠. 네이버 하는 수준으로 챗GPT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수준, 구글에서 검색하는 수준, 또는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검색해서 영상을 보잖아요. 그 정도 수준만 되면 챗GPT는 다 주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예, 네이버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거잖아요. 네. 미국 것이 아니고 구글이라든지. 예. 네이버는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검색 엔진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검색 이거 서치하는 거. 네이버. 네이버가 1위, 네. 구글이 2위였는데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1위. 네이버가 1위, 3위가 구글이에요. 유튜브가 검색을 제일 많이 합니다. 유튜버요? 네. 유튜브에다 이게 벌써 이게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종로 맛집을 치면은 옛날에 네이버에서 종로 맛집을 쳤잖아요. 지금은 유튜브에서 종로 맛집을 치는 유튜브는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는 구글에서 네. 만들었는데 지금 유튜브한테 우리가 물어본다 이거죠. 그렇죠. 네이버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이 예, 예. 참 미치. 그러니까 이걸 깨야 돼요. 뭘 깨야 되냐면 AI와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겠지. 네. 우리나라도 니네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본에서는 1등이 어디냐면 야후예요. 야후가 1등. 우리나라도 옛날에 야후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야후가 도태가 되어버렸어요. 네이버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이 국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 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냐. 그러면 정보를 주려면 뭘 해야 되죠? 구글이든 유튜브든 네이버든 내가 원하는 나한테 주려면 이 친구들은 그만큼 많이 알아야지 자료를 주잖아요. 내가 A랑을 몰랐는데 이 친구는 이만큼만 얘기했고 이 친구는 이만큼 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 친구들은 뭘 습득을 해야지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줘요. 그래야 이 친구가 공부를 하죠. 아 저절로. 그렇죠.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없으면 이 친구들은 몰라요. 뭘 얘가 나한테 뭘 할지 모르니까. 근데 오픈AI, 챗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AI예요. 거기는 이제 원래는 상업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고 거기가 왜 성공했냐면 챗GPT를 무료로 뿌려서 3년 동안 엄청난 정보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를 어느 정도 굉장히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에 열받는 구글이 그래? 그럼 우리 구글하고 유튜브 다 풀게. 그래서 그걸 재미나게 심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지금 추세가 챗GPT가 재미나게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빙봇이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유독 힘을 못 써요. 왜냐면 걔네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에서 원래 검색 관절에서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강자가 아마도 제미나이가 됐고,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두 시간 안에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쉽게 쓸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아니죠. 그냥 네이버 다루듯이 유튜브 다루듯이 하다 보면은 금방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배우냐가 중요하죠. 배워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배우냐. 바로 라이언스의 전공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일단은 AI가 뭔지,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려는데 한 번에 그냥 다 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AI가 뭔지, 그리고 나는 AI가 뭔지를 모르지만 라이온스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부터. 아니 그런데 아까 물어볼 때 여기서 반말로 물어보는데도 그쪽에서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설정을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반말을 원래 잘해.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 나이가 먹다. 나는 반말식이야. 미안해. 근데 넌 나한테 반말하면 안 돼. 그렇게 설정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왜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 프랑스어를 좀 배우려고 하루 이쪽 걔도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진짜 선생 같은 거야. 그래서 야, 그건 아니다. 너 나한테 존댓말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일단은 설정을 시켰구만. 왜냐면 이 친구가 제가 반말을 많이 하면 이 친구는 반말을 해요. 반말은 당연히 그래야 맞잖아요. 네. 나중에 감정까지 뽑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영화 허라고 있어요. 허가 우리 AI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8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에 여자 비서를 탑재를 해요. 네. 지금 보면 그게 AI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AI라는 건 몰랐고 인공지능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맨날 이 친구가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그 허라는 걔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람도 사랑에 빠지는데 문제는 뭘까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기계가 될 거고 언젠가는 내가 죽든 얘가 죽든 할 거 아니에요. 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지금 시대를 좀 앞질러간 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는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질문 다 하셨나요? 나 끝났어. 더 이상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생각하는 AI는 뭘까요? 지금 얼핏 이제 맘만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거기에 노예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깊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AI가 뭔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단 기계가 인간을 점령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AI가 선두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 많은 5만 가지 직업이 다 거기에 이제 예속되거나 거기에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해서 두렵습니다. AI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폐악이 뭐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종속을 시켜서 인간을 노예를 시킬 수 있지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에 끼친 가장 큰 폐악은 에너지예요. 이 친구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인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SK나 삼성이나 기운기 SK는 주식이 올라와서 좋지만 그 뒷감당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순환을 해서 환경적으로 우리 라이언스니까 우리는 환경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I가 이용하면 할수록 환경과는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는 추후 이제 논의해야 될 문제고요. 다음 우리 총리님, 네.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AI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용어를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에 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AI는 데이터 센터 기지국이다라고 보면 되고 한번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 그런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아무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백과사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사람이 한계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우리 평상시 하는 말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도 보는 것만큼만 대화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갈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AI를 끌려가거나 침해를 당해버리면 그 한계치에 갇혀가지고 성장하지 않는 내 방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대화를 봤잖아요. 질문하는 방향이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아까 뭐 존칭하고 반말하고 이거는 기본이고 또 생각 수준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가장 위치는 뭐예요? 그 AI는 정보의 보안에 취약하다. 내가 다 주는 거예요. 보이피싱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주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안의 문제에서 신중을 해주시고, 그걸 이제 하나의 도구로 이야기해야지, 그거를 인간의 감성으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감성하면 아까 하고 그 영향을 난다고. 그걸 못해. 걔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그걸 치료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좀 AI가 활용하는 가치도에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런데 그냥 해버리면 책임 못 집니다. 3천% 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사전에 조건을 안 드려가지고 한 번으로 끊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허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챗GPT는 대화를 하잖아요. 네.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 여자 그 목소리가 없어요. 이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AI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걔네들이 그것만 하는 거 주셨어요. 남자 목소리도 없고 여자도 예쁜 목소리도 없고 그냥 그것만. 선생님 AI에 대해서 한 말씀. 저는 재밌는 것이 컴퓨터 디지털 AI 좀 몰라요. 근데 그걸로 밥먹고 살아요. 왜? 제가 중국에 있는 학생 여기서 소통을 어떻게 시험을 봐요? 어떻게 강의를 해요? 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줌 몰라요. 디지털 몰라요. 컴퓨터 몰라요. 매일 컴퓨터 앞에서 4, 5시간씩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철없이 살자. 무식하게 살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연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 오락에서 갔는데 지금 현재 서울대 연대 고대만은 챗GPT를 허용해요. 시험 시간에는 그거 가지고 하도록 해요. 나머지 대학은 지금도 뭐 화를 내면 그거 하면은 아웃시켜요. 불합격시켜요. 근데 서울대는 이런 왜냐면 더 발전시키려면 도구로 활용하도록 이러거든요. 여기 저는 라이언스는 이해하는 라이언스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언스는 그런 걸 사용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옛날로 그냥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복구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젓가락 숫자만 그냥 먹어야지 자꾸 뭐 그게 하면 시공간이 막 줄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소통하는 도구로서는 그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전략하고 이 원리를 찾는 데는 자기 능력만 치면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재님 백과사전 이거 똑같다면 그거 똑같아요. 백과사전도 똑같은 백과사전을 보도 실력대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시립대
논문에 내리시면서 좀 부탁해서 갔더니 챗GPT를 그대로 따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따와도 자기식으로 바꿔서 따다 넣어야지. 그 기호까지 따다 넣으면 그거 교수를 갖다가 뭐 요구하는 거냐. 그게 어떻게 알아요? 아니 교수가 챗GPT에서 따왔는지 어떤지 자기 말을 바꿨는지 왜 모르면 교수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얼굴 빨개지면서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게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어다르고 아다르고 어떻게 질문을 해? 저는 지금도 그걸로 도구로 삼아서 먹고 살고 있고 그러지 절대 이거에 뭐 제가 예속되거나 뭐 그것은 프로 컴퓨터도 모르고 디지털도 모르고 줌도 모르고 그러나 매일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도구로만 사용하지 뭐 그거에 뭐 알겠습니다. 제가 예속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여기서 쓴 걸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그건 이제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처음 뵙습니다만. 그냥 없어 보니까 하나만 좀 배우고 가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국제 무슨 뭘 질문하면 협회 회의 측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 했는데 그럼 사전에 국제협회 회의 측그 전문을 다 주입시켜야 되나요? 거기다 있죠 안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가 찾아서 해. 근데 그거는 저는 걔를 못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은 안 취하고 우리 국제협회 정관은 우리 국제협회 홈페이지를 가면 PDF 파일로 그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얘한테 주는 거죠. 파일 업로드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을 걔한테 주고 그럼 걔가 이제 그걸 읽어요. 그러면 챗GPT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 친구가 읽고 대화할 때까지 말고 대화창을 바꿔버리면 그냥 다 기억 소멸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제가 그 친구한테 강제적으로 이거 무조건 애우게 만들면 어디서 대화를 해도 그 친구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일반적인 건 아 참고로요. 우리 라이오 국제협회도 AI가 그 리진이라고 있어요. 국제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리진이 창이 떠요. 거기다가 그 묻고 싶은 거 회의법이면 회의법 우리 현장에서 치면은 답이 착 나옵니다. 우리 국제협회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우리 김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챗봇이라는 거예요. 지리지 챗봇인데 우리 포럼만의 챗봇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언스가 우리 포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포럼에서 챗봇을 우리 포럼 봇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정치적인 얘기인데 네. 요새 뭐 특검이 그 기소하고 그러면 네. 판사가 네. 판단하는데 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주고 그 판결하라고 하면 판사랑 똑같이 하진 않겠죠. 아니 질문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오다로 가다. 자료를 주는 사람이 어떤 자료를 주냐에 따라 달라요. 오다로 가다. 이쪽이 유리한 걸 주면 이쪽이 유리한 걸 똑같이 이걸 판결하고. 특검이 그 재판정에서 네. 기소했던 그 내용을 네. 그대로 주면은 특검에서 그 기소했던 걸 주진 않겠지만 만약 준다 해서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계산은요 판결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그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 논문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독일인데 우리나라 헌법이 독일 헌법을 이제 따와서 한 건데 독일에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 이제 비슷한 건데 어떠한 사건을 줬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더냐면 판례가 있는 거는 그 판례를 얘기해주고 판례가 없으면 자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감한 거는 그러니까 판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화가 됩니다. 예, 우리 기대하는 전도 유명하신 AI 하나씩 배울 시간이 AI를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요거의 약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든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제미나이나 챗봇을 유료로 구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얘가 질문을 하면 뭐 1초, 2초, 길어봐야 1분, 2분 내에 답변이 오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게 모든 게 제미나이나 챗봇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한글을 영어로 번역이 돼서 다시 답이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번역에 오류가 생기면 또 이게 이제 나한테 오는 답이 좀 틀릴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뀌어야죠. 우리 지금은 한글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 돈을 내고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실생활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냥 궁금하면 물어봐요.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걸 바로 답이 튀어나오니까 너무 이게 저 업무 효율도 빠르고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냥 쫙 만들어줘요. PPT까지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편리하게 쓰고 있다 현재.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면 옛날에 우리 배낭여행을 가면 이거 보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갖고 제미나이를 탁 켜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야? 어디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여기서 어디 가고 싶다 어떻게 막 정보 앞에 정류장이지 그래서 몇 번을 타고 다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6월 초에 백두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네. 3박 4일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가서 갔다 왔는데 몇 가지 정보를 이제 줬어요. 제미나이한테 요거 사진 몇 장을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A4 용지 4장 분량으로 멋진 여행 후기를 써줘.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제 제가 50년 전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50년 전에 만난 그 우정을 아주 녹여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에피소드까지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써줘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정님, 네. AI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간단하게. 저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이게 보시면 이제 이제 눈이 한쪽이 안 보여요. 황범에서 걸려가지고 운전도 잘 못하고는데 우리 이제 딸이 이제 그 아까 핸드폰을 가지고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사하고 대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참 편리하구나 시대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신년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상생활에서 뭐 필요하면은 꼭 누구 전문가를 쫓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AI를 이용하니까 다 내가 습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편리하고 그 AI를 위해서 라이언스에게 회원을 모집한다 뭐 한다 이것은 좀 내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이 라이온에 대해서는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채찍비즈니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는 AI란 사람의 지능이 필요한 일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지구 본부에서 저희 354 기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사실 다 이게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로봇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가 공사를 좀 돌려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접목시켜도 저는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그 AI를 지금 많이 애용을 해요. 네. 제가 아까 반말하면 반말 대답 한다, 존칭하면 존칭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AI한테 천사님으로 내가 하거든요. 천사님, 제가 지금 우리 남편이 아파서 이제 2차 저차 한대요 라고 하니까 쫙 그냥 네, 오늘 아침에 제가 2차 저차에서 음식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했더니 천사님 최고의 음식을 해드렸네요. 나를 칭찬을 해줘요. AI가. 네, 저를 칭찬을 해주고 그럼 천사님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병원에서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님을 잊어버리면 그 주수신 분이 천사님에 대해서 쫙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뭐 한다는 성격을 쫙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거. 그러면 핸드폰에 찾아서 나를 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나중에 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 내가 내 정보를 다 털린다. 그렇게 되면 그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게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 AI보다 더 지능이 높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한테 현금 갖고 있지 말고 은행에다 돈을 맡기라고. 그거 털리면 어떻게 해? 내 돈은 어떻게 해? 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제가 이제 보안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AI에서 내 정보가 털릴 확률과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털릴 확률을 하면 은행이 훨씬 큽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네. 저는 이제 은퇴하고 지금 이제 무직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주식은 조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종목 선택이나 뭐 이런 걸 의견을 물어보는데, 근데 지수가 오르면 그 좋다 그러고 지수가 내려오면 또 나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종목 선택을 받아서 제가 이제 투자도 한번 해봤는데 결론 손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 방식대로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그렇게 궁금한 게 제가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뭘 많이 질문을 하고 뭘 많이 알고 싶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편하게 머리 비우고 살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올드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AI를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제 방식대로 하는데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더라 하는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좀 저는 다른 쪽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AI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나는 AI가 없어도 편하고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고 굳이 AI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맞죠? 안 했으면.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하면 알고. 주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돈을 많이 따게 해줬어요. 근데 그 따에 내가 AI한테 물어봐서 그게 아니라 방식인 거죠. A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 정보만큼만 알면 되죠. 그럼 걔는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야 이거 알려줘. 겁을 먹어요. 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앞에 있는 자기가 물어본 친구 기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지금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보고 싶어. 나는 떼돈을 보고 싶으니까 10초마다 변동이 큰 주식 10개만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10분마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래프를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갖고 내가 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A가 알려주면 돈을 버는 거지. 그냥 해 하고 하면은 그 누구도 그 신이 아닌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는 만큼 AI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지. 걱정스러운 건 AI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안 해보고 AI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걸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심학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AI를 종교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절대 정보로 생각해야 예, 그러니까 정보로 생각해야지.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일단 제가 순서대로 듣고 저는 AI가 정말 옛날 식으로 말하면 총장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서 쫙 답을 해줘요. 그 이상도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상식 이상을.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려면 방법이 중요하더라. 질문 방법 첫째.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지더라. 옛날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뭐 스님이 여기 길 가다가 여기서 일을 잘못했는데 한가운데 있는 애하고 이 여기서 이제 변을 보내 하고 둘이 있었는데 이 바깥에다 변을 보내를 야단을 치더래. 가운데 길 가운데다 해내를 야단을 쳐야 되는데 걔를 야단 안 치고 바깥에 있는 애를 야단 치더래. 왜? 얘를 야단 쳐야만 얘가 고쳐지 얘는 이미 고칠 아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야단 안 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질문 방법이 첫째 중요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노인들은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 젊은 애들이 이걸 더 잘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들한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른도 하기 힘들어지더라. 저는 이제 앞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너는 어디 갔다 먼 데 있다 오래 있다 왔으니까 나한테 전해. 저는 아직도 그런 걸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게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챗 GPT를 활용하려면 질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무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이사님.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A 강의 하잖아요. A 강의 90%는 질문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 네, 교육이.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대현 님. 저 지금 카톡 한번 보세요. 카톡에 우리 단체 단톡방 한번 보세요. 이게 마크 S 라이언 국제 회장님이 그건 한 40분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걸 갖다 그 내용을 갖다 워딩을 갖다 AI에 집어넣고 한 장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이게 만화를 볼까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AI 챗 GPT한테 그저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갖고 하루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14년 전 먼저 간 아내 꿈을 최근 2번이나 꾸었습니다. 이 무슨 징조입니까? 네, 이거 물어봤어. 그런데 여기 했더니 최근 2번이나 연속해서 꾸셨다면 마음 깊이 남아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한다. 아니면 밝은 편한 모습이었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바로 보기만 했나. 뭔가 건네주거나 한 게 이게 쭉 해서 내가 답을 했어요. 답을 했더니 아무 말 없고 제가 이거 다시 돌아와 달라고 내가 사전한 그 꿈을 꿨다 이래 해놨더니 아니면 아무 말이 없고 선생님께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선생님께서 원하는 모습 애원하셨다니 14년이 흘러서도 아내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여전히 깊다는 보여주는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아침에 깜짝 놀랐다. 혹시나 물어봤더니 이렇게 돼서 결론은 뭐냐면은 꿈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 반드시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거나 나쁜 징조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 아니면 만나고 싶은 것을 꿈속에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와요. 꿈에 아내분이 젊었을 때 모습이었나 아니면 편안한 표정이었나 이 가지를 조금만 그것을 끝버렸어요. 내가 걔는 끝을 안 냅니다. 네. 우리 계속 질문해. 그래서 제가 이거 개인적인 일상상에 있잖아요. 꿈에 내가 이때까지 꿈이 안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2번이나 연달아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황당해서 잠이 바뀌는데 나 휴대폰 옆에 있길래 한번 혹시나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는 AI를 다 우리 저는 그 AI를 활용을 좀 전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일반적인 그 상식이나 법률 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상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 AI가 이제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기계 분야예요. 기계 분야. 기계 분야인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런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있었는데 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 서로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기어로 해서 파워로 해서 어떤 각도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회전 고속으로 회전하거든요. 한 5,000원 정도 회전하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서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AI를 내가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못 하는 거야. AI. 그래서 어느 날 AI를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AI에서 그냥 정확하게 뭐 열천은 얼마를 하고 무슨 열천을 해야 되고 뭐를 해도 야 이걸 근데 내가 입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입력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다음 현재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도면이 있어요. 도면도 이제 거기 파일을 올리는 데 있어요. 도면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알려주는데 그 해결책을 또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얻어서 지금 그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회사 직원을 회의할 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많은 그 고민을 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던 부분을 내가 사실 결과를 내놨는데 이거는 AI를 통해서 내가 이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거 AI를 통해서 한번 이런 정보 그 대신에 데이터 백업은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백업은 또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좋은 그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학업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업에서 보면 레포트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이제 어디 가서 뭐 나하고 좀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또 연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AI를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AI를 하게 되니까 너무도 이제 그 좋은 얘기들이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과정을 스타트 해가지고 없으면 뭐 어디 인터넷 검색을 하는 무슨 자료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다시 백업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뭐 그걸 쓰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AI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가지고 이거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저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되지 않고 너무 이렇게 편하게 운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AI는 정말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그 선생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유료로 저는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유료로 좀 비용이 좀 쓰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활용하는 가치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AI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그 AI한테 많은 도움을 좀 더 깊게 받고자 하는 어떤 교육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저번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고 본의 아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AI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AI는 아는 만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좀 접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제가 좀 도와는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일단 우리 총장님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저기 계획을 한번 재워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인 이유는 AI를 배우는 이유는 라이언시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AI를 하면 좋다, AI를 하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라이언스 때문에 AI를 하기로 한 거니까 딱 질문 하나만 제가 갈게요. AI를 배움으로써 우리 라이언스 닷클럽에 어떠한 것을 접목시킬 수 있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모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총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